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4장 교류 전력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을 공부하시면서 좀 약간 개념 위주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공식도 유도하고 했었는데, 이 4장, 5장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꼭 공식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개념 하느라고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좀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난 이해하고 유도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류 전력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력이란 건 들어보셨죠? 전력은 P입니다. 파워고 단위를 와트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언제 했어요? 직류회로 할 때 했습니다. 직류할 때요. 예. 그런데 교류에서도 전력이 있습니다. 교류에서도 전력이 있는데, 교류 전력은요, 예, 전력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PA라고 하는 거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씁니다. 피상전력, 예, 혹은 뭐 겉보기 전력이라고 해요. 겉보기 전력. 예.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 두 번째 P 와트라고, 얘는 단위를 와트라고 씁니다. 얘를 유효전력 혹은 소비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PR이라고 합니다. 얘를 단위를 바라고 해요. 무효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효전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교류에서는 전력이 세 개가 있는데,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겉보기 전력, 겉에서 보는 얘는 전체 전력을 얘기합니다. 일단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단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도 모두 암기를 해주시고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모든 전력, 겉에서 보는 전체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P는 유효전력, 소비전력인데, 우리가 보세요. 직류에서 P는 와트라고 했던 것과 교류에서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했던 전체 소비하는 전력이 이거 교류에서는 나눠지기 때문에 유효전력이라고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주고요. 그것을 소비하는, 실제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해서 소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PR은 무효전력인데, 이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은 전력인데 소비하지 않은 전력이 아니다. 전력은 전력인데 전력이 아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은 L과 C에서 충전 방전 하는 거예요. 얘가 열을 내서 뭐 일을 하거나 빛을 내서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얘들은 충전했다 방전했다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력인데 무효다, 사용한 것이 무효다 해서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전력은 L과 C에서의 전력이고, 유효전력은 어디겠어요? 예, 저항에서의 전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전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R만한 회로입니다. 제가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R만한 회로에서 V는 뭐 VM 사인 오메가 T예요. I는 I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뭐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보세요. 이게 전압이요. 그 다음에 요걸 제가 전류를 할게요. 네, 요걸 전류라고 할게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3장에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뭐예요? P는 1장에서 했지만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보세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면 플러스죠.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6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R만 있을 때 전력은 이렇게 돼요. 즉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예요. 다만
주파수가 2배 됩니다. 보세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0일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 주파수는 의미 없고요. 이 그림도 크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R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이 같다 보니까 모든 전력이 전체가 위쪽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요. 네. 근데 만약에 L만의 회로라고 해볼게요. L만의 회로. V는 I는 Im sin 오메가 t라고 하면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죠. 맞죠? 네, 3장 했던 거 복습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보세요. I가 이렇다고 하세요. I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된다? 90도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여기는 뭐 0이죠. 0인데 어떻게요? 여기는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가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뭐냐?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즉 평균으로 전력을 구하면은 평균으로 전력 구하면 얼마냐? 0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때는 우리가 L에서 충전했다가 코일이라는 놈이 충전했다가 이때는 뭐냐면 뱉어내는 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일과 콘덴서인데 그래서 얘들 뭐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이 0이에요. 야, 이거 내가 전압도 가해주고 전류도 흘려주고 해서 전력 소비했을까 딱 기대를 했는데 뭐요 이거 소비는 하지 않고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다? L이나 C에서는 무효다. 전력은 전력인데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하면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소비하지 않은 전력이라서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설명 더 부가적으로 더 드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L과 C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되세요. 예. 이게 뭐 시험에 비록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런 개념을 알고 공부하시는 것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있잖아. 내공이 차이가 납니다. 전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면 내공이 쌓여요. 이게 언젠가 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내공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예. 한번 재미도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요. 그랬다가 방전을 하잖아요. 이 방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저장했던 것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방전을 시켜요. 이게 코일입니다. 근데 콘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시겠지만 코일과 콘덴서는 빼죠. 맞죠? 무조건 뺍니다. 예.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코일은 우리가 이렇게 방전을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전을 했는데 콘덴서는 뭐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전하는 거예요. 왔던 방향으로 방전하는 겁니다. 이게 코일과 콘덴서의 차이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역할은 없나? 방향은 이렇게 틀리더라도 둘 다 저장했다가 방전하고 저장했다가 방전하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콘덴서 코일을 뺐던 이유는 뭐냐면 임피던스도 그렇고 뭐 전압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고 제가 L과 C는 빼라 그랬잖아요. 왜? 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코일은 이렇게 방전하는데 콘덴서 이렇게 방전해요. 방향이 다 반대이기 때문에 둘은 빼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무효 전력을 설명드리는데 코일과 콘덴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념 요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부터 공식을 암기를 하는데 3장에서 했던 그거 있죠. 그대로 갖고 옵니다.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Z, R, X. 예. ZRX, 임피던스 벡터도 있죠. 이걸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력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R만 있으면은 유효 전력만 있어요. 왜? 보내주는 전력을 전부 소비하기 때문에 유효 전력만 있습니다. L이나 C가 있으면 C만 있으면 만이에요. 만. R이 없고 L만 있다고 C만 있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무효 전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로는 뭐냐? RL 직렬, 뭐 RC 직렬, RL 병렬, RC 병렬 이렇게 R과 L이나 RC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으면 겉에서 보는 전체 전력이 피상 전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 전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세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임피던스와 저항과 X가 있고요.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보세요. 그래요? 제가 여기에 I 제곱을 붙여요. I 제곱. 네. I 제곱. 똑같이 붙여요. 똑같이 I 제곱, I 제곱, I 제곱 붙여도 상관없죠. 맞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I제곱 R은 1장에서 전력에서 했을 때 I제곱 R 들어보셨습니다. 얘가 뭐다? I제곱 R은 전력이죠. 전력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항만 있습니다.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만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유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R 자리에 X가 있습니다.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는 L과 C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전력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력인데 얘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 그리고 얘는 뭐냐? 임피던스는 유효와 무효를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를 전부 포함해서 임피던스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상전력이다. 전력은 전력인데 피상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 I제곱 Z는 피상전력이다. 뭐다? PA. 단위는 단위 시험에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단위 넣습니다. 볼트 암페야. 얘를 유효 전력이다. I제곱 R은 유효 전력이다. 해서 와트. 그 다음에 I제곱 X를 무효 전력이라고 해서 PR 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간 할까 뭐 거의 뭐 반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 임피던스에 의한 피상전력, 저항에 의한 유효전력, 리액턴스에 의한 무효전력인데 그놈을 간단하게 어떻게? 전력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우리가 피상전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피상전력은 보세요. I제곱 Z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I제곱 R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효전력은 I제곱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이번 시간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공식 당연히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와트고 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요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류에서도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전력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세요. VI도 있고 I제곱 R도 있고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맞죠?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방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3장부터 그림은 못 그리지만 계속 그림 하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교류에서 뭐 임피던스나 전압이나 이런 전력을 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할게요. 예.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이번 장에서는 공식 암기하는 것이 더 뭐 많고 중요합니다. 개념만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계속해 볼게요. ZRX에서 ZRX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Z분의 R은 뭐예요? Z분의 R은 뭐다? 코사인 세타죠, 맞죠? Z분의 R 코사인 세타입니다. Z분의 X는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R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Z의 코사인 세타. Z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Z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Z의 사인 세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PA는 I제곱, 네. I제곱, Z죠. 네. I제곱 Z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R은 Z 코사인 세타. 그럼 Z는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R이죠. 맞죠? 코사인 세타분의 R입니다. 이게 뭐냐면 R과 X가 전부 삼각함수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P는 얼마? I제곱 Z의 코사인 세타. PR은 I제곱 Z의 사인 세타. 뭐냐? P는 피상전력의 PI제곱 Z가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 PR은 뭐냐?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볼게요. PR이죠. 앞에 됐습니다. PA분의 P는 뭐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P는 뭐나? PA의 코사인 세타. PA분의 P는 사인 세타. PR은 PA의 사인 세타. PA의 코사인 세타, PI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정리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할게요. 마지막에 한번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있죠. 처음에 임피던스 뭐 Z, X, R이라고 할 때 ZXR이라고 할 때 돼요? 이게 뭐였어요? 처음에 나타날 때 얘가 전류고 전체 전압이었죠.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압이고 그 각도가 2세타와 똑같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얘를 전압 곱하기 전류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피상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피상전력인데 얘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가 돼요. 피상전력은.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의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얼마?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은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이 굉장히 많은, 지금 전력과는 공식이. 그래서 지금 외울 게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PA가 피상전력이라는 건 아시겠죠? 피상전력입니다. 얘는, 보세요. I 제곱 Z입니다. 전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여기에서 전압 곱하기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I제곱 R이라 그랬습니다. I제곱 R. 그리고 얘는 뭐냐? VI에다가
피상전력에다가 뭐라고 하냐? 무조건 코사인 세타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VI란 것은 뭐냐? PA였죠? PA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뭐다? I제곱 X는 VI 사인 세타는 PA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유도를 했는데,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요, 이 개념 있죠? 개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들 갖다 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그림 그려놓고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저항에서의 전력을 유효전력, 뭐 평균전력, 소비전력이라고 하는데, P는 I제곱, 이 유효전력입니다. VI 코사인 세타에 PA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전력은 무효전력이라 하는데, 얘는 I제곱 X에 VI 사인 세타에 PA 사인 세타.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하시는 게 최고예요. 임피던스에서 전력인데, 얘는 I제곱 Z입니다. I제곱 Z인데 VI예요. VI 전체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분의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YV의 제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P는 P의 코사인 세타가 PA는 얼마? 코사인 세타 분의 P. 혹은 PA는 사인 세타분의 PR,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다시 제가 정리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뭐 PR이니까 세타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피상전력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입니다.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거 앞에서 됐죠. 만약에 얘가 300이고 얘가 400이고 얘가 300이고 400이라면 얘는 500이 된다. 네,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그 삼각형 그려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개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얘기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앞에서는 뭐 R분의 Z분의 R이나 V분의 VR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좀 쉽게 쓰면 뭐냐? 전체 전력분의 실제 일한 전력이에요. 역률이 왜 중요하냐? 전체 전력이 있습니다. 전체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량을 충전했다, 방전했다, 그 일하는 건 의미가 없죠. 맞죠? 실제 일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불 켜고, 열 내고, 모터 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충전했다, 방전했다, 그런 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전체 중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단위를 이렇게 써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해서 피상전력의 단위를 씁니다. 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전기를 공급해주는데, 언제는 600kW를 일하고 언제는 800kW를 일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변압기 딱 만들어 놓고 전기 공급하는데, 600 실제 일한 게 600인 거하고 실제 일한 게 800인 거하고 뭐가 좋아요? 실제 일한 게 800이 좋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랑 이게 뭐예요? 1000분의 600은
0.6이고 60%고 1000분의 800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은 90%를 기준으로 해서 90%가 안 되면은 한전에서 벌금 매겨요. 벌금. 야, 나 전기 만들어가지고 쎄 빠지게 전기 만들어가지고 너 줬는데 너 뭐요? 이거 겨우 이거밖에 못 썼냐고. 난 보내준 거는 제대로 보내줬는데 너희가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하는 벌금 매겨요. 근데 90% 이상 되잖아. 그러면 야, 잘 써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이 전기요금 깎아줍니다. 이렇게 깎아줘. 근데 역률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역률이 생기느냐? 이거 보세요. 무효전력 요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률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 무효전력이 없으면 얼마요? 없으면 전체가 비상전력이고 전체가 유효전력이니까 역률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전력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죠. 전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L이나 C 때문에 무효전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복잡해지죠. 유효전력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스칼라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무효전력 때문에 삼각형 그려서 벡터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뭐냐? 반대로 사인 세타는 뭐죠? PA분의 P는 뭐요? 전체분의 뭐요? 일 못한 놈. 예, 무효전력이죠. 당연히 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예, 무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치도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게 보세요.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그럼 정률이 0.8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합니다. 무효율, 사인 세타 무효율은 얼마냐? 이 계산하는 데 있죠.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제곱을 벗겨내는 대신에 루트를 씌웁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얼마다? 0.8의 제곱입니다. 얼마예요? 0.8의 제곱하면 0.64, 1 마이너스 0.64 하면 0.36은 0.6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고 이 공식을 갖고 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네. 이 공식을 갖고 사인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사인을 구할 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쉬운 0.8 같은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수학적 안 하고 코사인 세타는 0.8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얘분의 얘가 0.8이죠. 맞죠? 얘분의 얘가 0.8입니다. 그럼 얼마? 얘가 10일 때 얘는 8이란 거예요. 맞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말은 얘가 10일 때 얘가 8이란 거예요. 그럼 얼마요? 얘는 8 얼마? 10 8 얼마? 6이 된다는 겁니다. 6.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요? 사인 세타는 0.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공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0.9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0.9라고 하면 반드시 삼각함수 공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0.9다 코사인 세타가 0.9다 얼마? 이게 10이면 이게 9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워? 얘는 루트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얼마 나올 것이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얼마 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효율, 역률 있죠. 역률은 유효율을 하는데, 역률과 사인 세타, 무효율, 이 개념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 코사인 세타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각도가 처음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언제? 3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전류고 얘가 전압이었어요.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였어요. 제가 3장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는 각도였고, 전체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루는 각도였습니다. 예, 한번 3장 반복해 보시면은.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에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냐?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야? 이 세타가 뭐라고 써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 그랬습니다. 세타. 그럼 코사인은 뭐다? 한국말로 뭐냐? 여현이라 그랬어요. 여현. 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 이거 혹시 있죠? 타 교재에 제가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 교재에 전압과 전류 위상차의 정현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소방책에도 그렇고요. 근데 코사인은 한국말로 여현입니다. 그래서 여현이 맞습니다. 정현 안 해요. 네, 정확한 답은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이 맞습니다. 예, 코사인 세타 한국말 했을 때. 예, 이 코사인 세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 교재 4번 보시면 RL 직렬회로의 전력 계산이 있습니다. RL 직렬회로의 전력 계산도 얘도 뭐 그냥 쉽게 문제풀이 한다고 하면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면 쉬운데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RX에서 X요, 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직렬회로라고 하면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의한 R에 의한 유효전력, X에 의한 무효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X에 무효전력이 있어요. 그럼 전체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I라고 했고 인간 전압은 V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렀다. 직류에서는 전류가 같죠.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죠. 맞죠? 그래서 봅니다. V, P 유효전력 한번 볼게요. 유효전력은 뭐냐? I제곱 R이라고 했습니다. 유효전력은 I제곱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류는 뭐다? 지금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이에요. 맞죠? 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전체 임피던스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제곱 보세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하면 이 부분을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V의 제곱하면 V의 제곱입니다. V의 제곱 곱하기 R. 이것이 유효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으로 했을 때 교재 있죠? 유효전력은 뭐 VI 코사인 세타는 I제곱 R인데 얘가 뭐다?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 이게 뭐냐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인데 이 부분이 전류의 제곱인 겁니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전류는 똑같겠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X. 피상전력은 어떻게 된다?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Z. I 제곱 Z니까 피상전력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 지금 했는 것이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장은 제가 약간 좀 혼동스러운 거 있었을 겁니다. 공식이 좀 많아서요. 근데 기본 공식 제가 다시 적어드리면은 네, 기본 공식 ZRX에 의해서 X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 놈이 뭐 이거에 의해서 PR이 됐다. 네. 이것을 알고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알면은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피상전력이 VI다. 요거는 VI의 코사인 세타다. VI의 사인 세타다. 뭐 해서 교재에 있는 공식들 해서 그림과 매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한번 수고스럽긴 하겠지만은요. 조금 한번 시간 투자해서 정리하시면은 이 부분은 괜찮아요. 문제를 보시면 약간 응용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외워서는 잘 응용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입력을 넣었는데 뭐 어떤 것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떤 것은 더 손실이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효율이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장 실제로도 많이 접하시죠. 뭐 효율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최대 전력의 전송은 그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직류회로라고 할게요. 직류회로에서 뭐가 이렇게 뭐 건전지라고 봅니다. 건전지라고 했을 때 내부장이 이렇게 있어요. 내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얘를 지금 전압을 V 혹은 E라고 하고요. E라고 하고 내부장을 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하에 있는 달아주는 저항은 대문자를 쓰고요. 내부에 있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생긴 내부장 같은 것들은 소문자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 건전지라고 봤을 때 이 값과 이 R 값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맞죠? 변하지 않는 값이고 이 저항 외부 저항은 우리가 뭐 15ohm을 연결할 수도 있고 25ohm을 연결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는 값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최대 전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전력을 어떻게 구할까요? P는 천천히 해볼게요. I제곱 R이죠. 여기서 전력이란 것은 이 부하에서 연결해서 여기에 코드라고 콘센트 코드를 꼽아서 연결하셨을 때 이 부하에서 가장 큰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전력은 I제곱 R이에요. 여기에서 I는 뭐다? Z분의 V라 그랬죠? V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Z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R이죠. R 플러스 R입니다.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는 ER과 ER이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R 플러스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하에서 전력인데 언제 최고로 큰 전력이 여기에서 소비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 식 증명하는 것을 미분으로 증명을 해요. 미분을 해서 뭐가 0이 될 때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괜히 뭐 미분 꺼집어낼 필요는 없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E는 100이라고 할게요. E는 100. 2라고 할게요. E는 100이라고 할게요. R을 10이라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얘들은 변하지 않는 값들입니다. 그때 이 R을 부하장 R을 제가 뭐 계산해 봤는데 1, 5, 10, 20. 1, 5, 10, 20. 얘들은 항상 100과 10이고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얼마? 지금 이 공식에 집어넣어요. 이 공식 집어넣어요. 얼마? R은 10 플러스 R일 때 얼마요? 1분의 100의
제곱 곱하기 저항 얼마? 1. 해보니까 전력이 얼마냐면 P는 82.6W입니다. 82.6W. 예. 얘가 10이고 얘가 1일 때. 그 다음 5일 때 볼게요. 얼마? 10 플러스 예. 요건 바꿀게. 예. 10 플러스 5 분의 100의 제곱 곱하기 얼마? 5 하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5일 때 해보니까 222W예요. 예. 222W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이에요. 10.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250W예요. 250W. 그 다음에 얘가 10이고 얼마? 얘가 20이에요. R이 20이다. 그리고 얘 20 곱해요. 하니까 얼마냐면 얘도 222W입니다. 즉 뭐냐면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R과 R이 어떨 때 최대가 돼요? 보면 250이죠. 250. 예. 뭐 다른 수치로 집어넣어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대략적으로 했지만은 뭐냐?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이거요. 우리가 P max가 되는 조건은 뭐냐? 예. 최다 전력이 전달되는 조건은 뭐냐? 간단해요.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R은 R일 때.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가 됩니다. 네. 최대 전력 전달 조건 R은 R일 때. 그 다음에 그럼 전력을 한번 볼게요. 전력. P는 앞에다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R 플러스 R 분의 얼마? V의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으면 이 내부 저항도 얼마? 예. 내부 저항도 부하 저항과 같죠. 그럼 얼마? R 플러스 R이니까 얼마? 2R이죠. 2R. 2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하니까 얼마? 2의 제곱, R의 제곱 얼마? 4R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따라서 그때 최대 전력은 얼마냐? R은 R이 또 최대 전력이 얼마? 약분 하나 되니까 4R분의 V의 제곱입니다. 4R분의 V의 제곱. 물론 이 전압 V 값은 우리가 실효값이 돼요. 예. 물론 전압값은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전달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거하고 그때 최대 전력은 4R분의 V의 제곱이다. 이거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류회로였고요. 직류회로였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를 한번 볼게요. 교류회로 한번 볼게요. 교류회로입니다. 교류회로는 당연히 R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맞죠? R과 리액턴스. 그래서 이 내부 저항 R과 리액턴스가 있고 그 부하도 교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있는데 임피던스는 얼마다? R 뭐 플러스 JX나 R 마이너스 JX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냐? 보세요. 직류와 똑같아요. 직류와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와, 내부 저항이 R 플러스 JX니까 이거 대문자예요. R 플러스 JX니까 외부 저항도 어떻게? R 이것도 R 플러스 JX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R 플러스 JX, R 플러스 JX 하면 2R 플러스 JEX가 되죠. 맞죠? 우리가 그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것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입니다. 이 리액턴스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공액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부 저항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일 때
외부 임피던스는 뭐냐면 요거 소문자고 요거 대문자요. 외부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이라는 거예요. 공액이란 건 뭐냐면은 공액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 플러스 JB가 있을 때 이놈의 공액은 뭐냐면 A 마이너스 JB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부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예요. 이놈의 공액을 취하면 얼마냐면은 3 마이너스 J4예요. 그럼 보세요. 3 플러스 J4고 3 마이너스 J4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 J4는 L에 의한 것, 마이너스 J4는 C에 의한 것이죠. 따라서 얼마? 다이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도 그렇고 공액도 그렇고 직류일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진다는 거죠. 즉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부의 전체 임피던스와 외부의 저항이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내부 임피던스는 외부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의 뭐 공액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이 ZG가 뭐냐면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이고 부하의 임피던스 외부 임피던스가 ZL일 때 R 플러스 JX일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외부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일 때라는 겁니다. 공액일 때. 어렵지 않아요. 다시 지금 교재에서 ZG가 내부 임피던스라고 했습니다. 3 플러스 J4일 때 뭐? 외부 임피던스는 얼마? 3 마이너스 J4.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부 임피던스가 뭐 3 플러스 J4예요. 외부 임피던스가 만약 저항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액이 아니고 복소수가 아니라 저항값이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이렇게 된다. 예.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최대 전력은 어떻게 돼요? 최대 전력은 Pmax는 어떻게 된다? 앞에 똑같죠? 4R분의 V의 제곱이다. 예. 이런 경우라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보세요. 직류는 얼마? R은 R입니다. Pmax는 얼마? 4R분의 V의 제곱이에요. 교류 얼마? Z 내부를 Z 칠하고 올게요. Z L은 얼마? Z G의 공액이라는 겁니다. 공액. 그 다음에 Pmax는 4R분의 V의 제곱. 요거 최대 전력 부분에서는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암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최대 전력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잠시만 설명드리면 혹시 한 바퀴 도시고 나서 회로 끝내고 전기 기기가 과목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효율이 뭐겠어요? 최대 효율, 최대 전력이 발생하면 최대 효율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사하다고 보실 때 최대 효율이 뭐냐면 고정손, 가변손.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손실과 변하는 손실이 같을 때 고정되어 있는 손실 우리가 철손이라 그래요. 철손과 가변손, 동손이라 그래요. 예. 뭐 변압기 등에서. 그래서 이 개념을 최대 효율 조건에 이렇게 가는데 고정선이 우리가 뭐요? 내부장이고 변하는 것이 부하장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에 다른 그 과목에서 조금씩 응용이 돼요. 전체 완전히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개념은 비슷하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같을 때 최대 효율,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소 전력의 측정 가겠습니다. 복소 전력과 전력의 측정 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복소 전력이 뭐냐? 복소 전력인데, 제가 이것도 뭐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P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맞죠? 네,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V가 V의 세타 1이고요. 네, I가 I의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유효전력은 앞에서 뭐였어? 유효전력은 뭐라 그랬냐면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였죠.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P는 VI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럼 얼마? 지금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 V 곱하기 I 곱하기 뭐요? 코사인에 제가 뭐라고 했어? 이 코사인에 들어가는 세타는 뭐다?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였습니다. 맞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였어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 위상차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극형식으로 표현됐다고 했을 때 전력을 구하면 VI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고. 그래서 V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 빼고 코사인 세타 빼고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우리가 극형식 할 때 2장에서요. 극형식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크기는 크기대로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라고 했죠. 맞죠? 크기는 크기대로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 이게 2장에서 마지막에 극형식 할 때 있었습니다.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 할 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뭐냐면은 복소 전력인데 제가 복소 전력을 왜 하느냐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때 유효 전력이긴 하지만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유효 전력을 구할 때 이 세타 값은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극형식이 주어졌을 때 전압과 전류를 그냥 곱하면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공액이라는 걸 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V는 V의 세타 1이고 I는 세타 2일 때 공액을 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부호를 하나의 세타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준다는 겁니다. 전압을 마이너스로 해주든지 전류를 마이너스로 해주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세타 1, 세타 2가 아니고 어떻게? 뭐 세타 2를 마이너스로 해줬다. 그러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액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복소 전력을 취하는 겁니다. 뭐냐? 회로망에 유효되는 유효 전력을 실수부로, 무효 전력 호수부로 표현하는 건데 전압을 공액으로 취하든지 전류를 공액으로 취하든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보세요. V에 30도라고 하면은 V에 30도라고 하면 V에 코사인 30 플러스 J에 3이 30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V에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얼마요? V에 코사인 마이너스 30 플러스 J에 사인 마이너스 30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코사인은 30도나 마이너스 30도나 값이 같습니다. 코사인 30도도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도 2분의 루트 3이고 그걸 같아요. 그래서 얘는 V에 코사인 30도 플러스 J에 사인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V에 V는 V에 30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공액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 공액을 취한다는 것은
허수부만, 요거는 마이너스와 똑같아요. 허수부만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V에 요것을 공액을 취한다고 하면 V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각도의 부호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앞에 했죠. 플러스 30, 요 마이너스 30 얼마? 마이너스에 플러스 30과 같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만약에 V는 100에 30이고 I는 10에 60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전력 구하면 하나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즉 P는 VI I의 공액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에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0이 돼요. 전류의 이 각도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혹은 전압의 공액을 취하잖아요. 전압의 공액을 취하면 얼마? 100에 마이너스 30 곱하기 10에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압만 공액을 취하는 거야. 전압만 공액을. 이것이 뭐냐면 복소전력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내요. 맞아요? V는 100 플러스 J30이에요. I는 10 플러스 J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는 전력 구할 때 뭐냐? 전압과 전류 하나 중에 전압과 전류 둘 중에 하나는 공액을 취하면 됩니다. 즉 전압과 전류 중에 전류 공액을 취했다. 얼마? 100 플러스 J30 곱하기 얼마? 10 마이너스 J40. 혹은 전압의 공액을 취했다. 100 마이너스 J30 10 플러스 J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압의 공액을 취하거나 전류의 공액을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공액을 취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값이 똑같으냐?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둘의 차이는 뭐냐 보세요. 지금 교재에 있죠.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류의 공액을 취했습니다. 지금 아니죠? 전류의 공액을 취했어요. 이렇게 전류의 공액을 취했어요. 취했는데 지금 그 무효 전력이 이렇게 나오면 P 플러스 JQ라고 하는 피상전력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P 플러스 JQ란 전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액을 취했을 때 보세요. 지금 전류 공액을 취해서 플러스 무효 전력이 플러스가 나왔다. 전류 공액을 취해서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유도성이란 겁니다. 뭐냐? L 성분이 큰 것. L 성분이 큰 유도성 무효 전력이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류 공액을 취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무효 전력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뭐 용량성 C성분, 콘덴서 성분이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L 성분이냐 C 성분이냐. 그래서 보세요. 전류 공액 취해서 플러스면은 유도성입니다. 예, 전풀류. 예, 전풀류예요. 아니, 전류. 예. 전류. 예. 유풀류예요. 유풀류. 그래서 전류를 공액 취해서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예, 유도성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전압을 공액 취했어요. 이것처럼 지금 전압을 공액 취해서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뭐다? 용량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유도성이나 용량성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크기는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이 나온 값에서 앞에 있는 것이 유효전력, 뒤에 있는 것이 무효전력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유효전력, 뒤에 있는 것이 무효전력이고 피상전력은 뭐다?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에요. 네. 실제 이 계산들은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이런 계산들, 복소수 계산들은 전부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 보시면 요거 부호를 하나의 부호만 바꾸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이 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표 다시
다시 전류를 공식에서 무효분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유도성이에요. 네. 반대로 전압을 해서 플러스가 나와서 얘는 용량성입니다. 네. 요거는 종류는 좀 기억을 해주시되, 예, 나머지는 계산기로 맡기면 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어렵게 설명드리냐면, 공액시하는 이유를로 계속 물어요. 똑같은 분이 계속, 다른 분이 왜 공액시해야 됩니까? 왜 옆에 공액시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예, 조금 하지만은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요런 이유로 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 2번 보시면 전력의 측정이 있습니다. 3전압계법입니다. 우리가 얘도 공식 외우시고 끝내시면 돼요. 전력의 측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전압계법, 3전류계법. 뭐냐? 전력을 하나 측정하기 위해서 부하에 걸린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 3개를 이용한다 혹은 전류계 3개를 이용한답니다. 예,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필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공식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공식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한데 필기에서는 공식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실기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공식 뭐 유도하는 과정까지 해서. 근데 일단 지금 뭐 필기에서 유도하셔도 실기에서 다 까먹기 때문에 실기에서 다시 유도를 해보시고요. 지금 필기에서는 공식만, 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공식은 비슷해 보세요. 3전압계법에서 일단 역률입니다. 역률. 예, 역률은 2분의 1이 붙어요. 예, 전부 2분의 1 붙고 전압계법이에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가장 큰 전압이 V1입니다. V1이 뭐예요? 전체 입력 전압이죠. V1이 전체 입력되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V2와 V3가 작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V2, V3 분의 V1 빼고 V2, V3 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가장 큰 것의 제곱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곱에서 빼는 겁니다. 이것이 역률이고,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우리가 전압과 저항으로 전력 구할 때 얼마?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 있죠.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보세요. 2분의 1 똑같을까요? R분의 V제곱이에요. R분의 V제곱이에요. 얼마? V제곱 얼마? 똑같아요.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 빼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형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역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의 V2, V3. 가장 큰 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V2, V3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렇게 외워주시고, 전력은 2분의 요 교재는 어떻게 돼서 2R분의 이렇게 됐죠. 예. 2R분의 1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류계법은 보면 이렇게 돼요. 전류계법은 코사인 세타는 똑같아요. 똑같이 전류계도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2분의 1이 곱해지고 어떻게? 똑같아요. I2, I3. 가장 큰 것은 I1입니다.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률은.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똑같이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와 저항으로 전력 구할 때 P는 얼마다? I제곱 R이라는 공식이 있죠. 맞죠? 따라서 얼마? 여기서는 I제곱 R. 여기서는 R분의 V제곱. 여기서는 저항 R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얼마?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해서 교재에 있는 거 정리된 건데요. 예, 교재에 있는 건 정리된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2분의 1 다 2분의 1 곱해주고 얼마?
전압계법에서는 V2, V3분의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전력계법에서 I2, I3분의 I1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력은 R분의 V 제곱 형태, 여기는 I 제곱 R의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뭐 이걸 유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공식 외워주시고, 네. 실기에서 만약에 공부하실 때 기회가 된다면, 예. 제가 실기에서 한 두 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유도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실기가 공식이라도 외우고 계시면은 한결 더 편하고요. 실기할 때는 필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필기에서 어려웠던 문제였죠. 지금까지보다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실기로 옮겨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필기에서 반응 갖고 가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뭐 보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예. 질문은 전력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R이고 X예요.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것이 VI도 있고, 뭐 I 제곱 R도 있고, 뭐 R분의 V 제곱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피상전력도 그 유효전력이라고 했을 때 VI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코사인 세타 들어가는데 P는 VI 코사인 세타 계산도 했고 I 제곱 R도 계산했죠. 어떻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 제곱 R이라고. 예. 근데 이 공식은 왜 안 하냐, 이 공식은 왜 사용 안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공식은 여기에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예, 요것도 보세요. 이게 궁금하신 분 많으셨을 건데, 우리가 R분의 V 제곱을 하면은, 여기 R분의 V 제곱, 여기 V예요. 하면, 원하는 전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세요. 직렬회로에서는 여기 걸린 전압이 VR이고 여기 걸린 전압이 VL이에요. 그러면 전력은 R분의 전체 전압 이게 아니고 R분의 뭐 VR에 R에 걸린 전압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VR과 VL을 따로 구할 것. 만약에 VR과 VL을 따로 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VR과 VL을 따로 구할 바에는 차라리 I제곱 R 이 공식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걸 구해서 I 구해서 VR과 VL을 따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을 왜 적용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VR 값과 VL 값을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적용한다. 만약에 병렬회로잖아요. 병렬회로에서 이렇게 했다. 예, R과 X입니다. 예. 병렬회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IR 제곱 곱하기 R, IJ 곱하기 X 이렇게 안 하죠. 왜? IR과 IL을 따로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전압이 이 전압과 이 전압이기 때문에 그때는 R분의 전체 V의 제곱, R분의 전체 X분의 X분의 전체 V의 제곱, X분의 전체 V의 제곱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건데요. 직렬일 때는 전류로 구하는 게 편하고 병렬일 때는 전압으로 구하는 게 편하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